절대 전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부터 알려주세요. 가장 큰 화두를 좀 던져야 될 부분은, 코로나 2차 재확산 우려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말, 해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 공포가 전 지수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약간 액션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확산에 대한 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자. 이 정도 선이었는데, 이제는 뭐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주요 미국 4개 주에서 애플 스토어가 일부 폐쇄하는 조치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다시 커지는 거 아니야?에 대한 좀 공포를 다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좀 한 줄 포인트는 코로나 2차 재확산에 따라 이 투자가들의 이 심리가 조금 요동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주로 봐야 될 부분들 체크 포인트 압축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이 미국 4개 주에서 이제 애플 스토어 일부 폐쇄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제일 이제 민감한 게 이제 BH가 오늘 매물이 좀 나오죠. 그죠?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애플 관련된 주식들인데 그러니까 차익실현 욕구를 좀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아직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확산의 이 범위가 우리가 3월 달에서 3월 달에 올라왔던 것처럼 커지는 구조는 어쨌거나 아니니까 일단 제한적인 매물 정도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방향을 이제 상방 쪽으로 좀 틀어야 되는데 이들 주식보다는 역시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뭐 네이버가 오늘 같은 경우 그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적으로 좀 확대한다는 내용 나오고 나서부터 다시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 이 네이버나 이 카카오 관련된 비대면 관련된 주식들이 가는 동안에 다른 이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죽느냐를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8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이거 죽는다라기보다는 좀 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 삼성바이오가 좀 쉬니까 셀트리온이 다시 받아주는 형태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 놈이 치고 가면 한 놈이 죽어서 이제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놈이 정체가 되면 한 놈이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에 대한 이 주가가 다운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수혜주들에 대한 이 가치가. 그리고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산업재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자, 낙폭주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봉보다도 월봉을 보면 이 순수 화학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롯데케미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이나 교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해요. 근데 롯데케미칼하고 똑같은 화학이지만 LG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LG화학은 석유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50%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을 어떻게 같은 우리가 화학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롯데케미칼이 아닌 LG화학이 2차 전지나 전기차 배터리 쪽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설사 부진한 이 석유 관련된 화학 업종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꿔주는 거거든요. 즉 성장성이 있어야만 베팅을 해주려고 하는 자금들이 계속 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큰 흐름은 좀 못 바꿀 거라 보고 있고, 뭐 4월달 초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에 이제 버금가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바이오 제약 시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렘데시비르가 이번에 이 투여에 대한 부분들이 긴급 승인되고 나서 이제 공식 공급까지 좀 되다 보니까 화두를 더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투여가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파미셀이나 그죠? 그다음에 이 ST팜 정도 되거든요. 이쪽에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니까요. 이들 주식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테마로 먼저 올라갔던 파미셀보다는 그동안 이제 이 렘데시비르 쪽에서 팽당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던
실질적인 그쪽 관련된 매출 거의 잡히지 않았다. 에티평 같은 경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감을 이제 이쪽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쪽 관련되어서 수혜주로 분류되는 주식들은 좀 테마주들조차도 한 번 더 챙겨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시젠하고 그다음에 올릭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진단키트 죽기 어렵다.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RNA 쪽 관련돼서 올릭스 같은 기업도 많이 이야기 해드렸는데 우리가 RNA 쪽 관련된 부분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알테오젠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올릭스 얘네들이 이제 RNA 간섭 치료 쪽 관련된 부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제넥신 같은 이 유전자 DNA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칼메 쪽하고 이 DNA 백신 쪽을 좀 생산을 하려고 하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단순한 어떤 짧은 흐름이기보다는 큰 흐름 자체가 완전히 우상향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 IT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과 전기차와 그다음에 바이오제약,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 산업재 관련된 주식도 많은 등락 부침들이 있었습니다. 차별화 흐름이 있었는데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죽는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청약 자금을 마련을 하려면 이제 T 플러스 이제 이틀 뒤에 이제 입금이 돼야 되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매도를 했어야 오늘 화요일까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청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바이오제약에는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지 이게 죽이는 흐름으로 가는 거는 전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바이오제약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SK 바이오팜 상장을 위한 자금 마련 부분은 또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도 살짝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동일하게 또 같은 의견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주목해봐야 할 종목군들 좀 압축해 주신다면요. 네, 올릭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CJN하고, 뭐 나머지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도 있는데, 이런 주식을 좀 급등하는 구간을 좀 따라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타수는 어디서 잡아야 될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의 1위 제약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스웨덴 쪽의 발렌베리 그룹입니다. 이제 전체 업종의 시총의 60%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완전 초갑부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순수한 자기 기술 큰 기업이 아니거든요. 자금 지원이 있었지만 여기에 어떤 그 기술을 제공했던 회사가 독일 머크라는 회사예요. 근데 이 독일 머크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기술 협력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영국 제약사 1위 업체까지 가고 있는데 독일 머크사가 이 원료 배합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한테 기술 협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장비를 우리나라 국내 업체한테 몇몇 업체한테만 나눠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르와 관련된 이 위탁 계약 진행되고 나서 길러드 쪽과 그다음에 바이오젠 CE와 관련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계속 수주가 나오는 거는 미국 쪽은 길리어드나 이제 존슨앤존슨 쪽 관련된 이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그쪽으로 인맥 플레이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5대5 지분 투자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이제 아키젠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 자체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쭉 유럽 쪽의 물량들을 삼성 바이오로스가 가져갈 수 있게끔 이미 유럽 쪽 독일 머크 회사 쪽에서는 이미 그런 주요 장비들을 이제 넘겨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었을 때 유럽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강폭 활동을 하고 있는 독일 머크사의 어떤 백신에 대한 어떤 이 투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합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독 움직임이기보다는 유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쪽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 쪽에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계약을 좀 따내려고. 근데 이미 계약이 안 된 것 때문에 이미 이제 누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을 만약에 이후에 하게 되면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뭔가 좀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 관련돼서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장비가 방사능 가속기라고 3차원 단백질 구조 분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나 뭐 그 유럽 쪽에서 이제 옥스퍼드에서 아데노바이러스나 뭐 이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걸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증했을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대주는 데가 독일 머크사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를 대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대주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해석하는, 즉 구조와 관련된 분석을 어떻게 해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파일을 확 키울 수도 있고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 능력 관련돼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게 길려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크리스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은 실질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반드시 이 조중명 박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그래 크리스탈 노믹스하고 공유하고 있는 신약 물질에 대한 이 공유 기술이 왜 가능하게 됐냐면 크리스탈이 과거에 슈퍼박테리아 쪽 관련된 구조를 최초로 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좀 하다 보면 이 크리스탈이 어떤 업적을 기록했느냐보다 해외 쪽에 있는 파트너사들이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성과낸 게 무엇이 있을까? 그죠? 여기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비아그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그라의 구조 분석을 해낸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 쪽 찾을 때 크리스탈부터 시작해서 크리스탈이 아끼는 조중명 대표가 아끼는 LG 생명과학 라인이었던 제넥시나 알테오전, 레오캠 바이오, 그다음에 같은 연세대학 생명과학과 출신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줄이 되면서 사업 파트너가 협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제약에 투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국내 쪽으로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빌 게이츠 재단 이야기도 해줬었고 제가 제너 연구소도 이야기해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제약이 빅사이클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 쪽 관련되어서도 지금 인도 쪽하고 이 중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삼성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쪽 이 오포를 비롯해서 이제 화웨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화웨이, 오포, 비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모더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무튼 사오미 죄송합니다. 사오미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을 거기에서 거의 깎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점유율을. 근데 이번에 이 불매 운동이 진행이 되는 게 우리나라 IT 쪽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갤럭시 부품 쪽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5G 쪽 관련돼서도 저는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KMW를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때가 한 56,000원, 7,000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 자리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6만 원대 초반 정도나 한 5만 원대 후반 정도 된다면. 그래서 이것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